본질적 기능과 이제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의 기능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봤고요. 자, 이론의 평가 기준 봅시다.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한 15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정확성, 두 번째 일반성, 세 번째가 간결성, 네 번째가 인가성, 다섯 번째가 객관성. 자, 직관적으로 와 닿습니까? 예, 봅시다. 정확성, 가능한 한 많은 변이를 설명하고, 베리에이션이죠. 변화되는 어떤 어떤 변수라든지 현상이라든지 변동성이라든지 이것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 설명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죠? 뭐 아무리 많은 어떤 변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이내믹하게 변화되는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걸 설명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다면 복잡한 거잖아요. 정확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반성. 적용되는 사회 현상의 범위, 즉 일반성이 클수록 그 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커지죠. 당연히 어떤 특수한 국지적인 어떤 한 부분에만 어떤 그친다고 한다면 전체를 다 이렇게 아우를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그 남구에 부산 남구에만 국한된 현상이고, 자, 이것만 설명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좀 뭡니까? 그게 제한적인 어떤 이론이잖아요. 그죠? 주장이잖아. 이론까지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것이 부산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 전역을 갖다가 이 아우르는 그런 뭡니까? 우리가 어떤 주장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성이 클수록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의 범위가 커져야 된다. 그죠? 일반 에버리지 해야 된다. 보편성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결성. 주어진 사건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독립변수의 수가 적을수록 간명한 이론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요 법칙 또는 공급 법칙 또는 수요 함수 또는 공급 함수를 설명할 때 있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사회 현실은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격뿐만 아니라 상대 가격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테이스트 기호라든지, 그 다음에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환경적 요소라든지, 무수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모든 변수들을 다 넣어버리면, 그게 현실적으로 더 가깝게 설명하는 거지만,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면 이 변수들 간에도 서로 이렇게 충돌이 돼가 영향을 줘서, 직접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 가격이라는 변수가 수요에 영향을 주는데 이렇게 왜곡시킬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항상 세트리스 페리버스라고 하잖아. 여타의 변수들은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가격이 변화될 때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렇게 간명하게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한 한 독립변수의 수가 적을수록 간명한 이론이 되고, 독립변수의 수가 증가될수록 이론의 정확성은 높아지죠. 당연하잖아. 예를 들어서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는 모든 존재하는 변수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정확한 설명이 되겠지. 그지? 그러나 어떤 의미가 없죠. 통계적 의미라든지 과학적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즉 간결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인과성.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에서 외생 변수, 즉 제3의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 방금 봤다시피 이게 x고, 그지? x고 y인데 이 y죠. 일반적으로 x를 우리가 독립변수, y를 갖다가 종속변수라 그러잖아. 그지? 영향을 주는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죠.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얼마만큼 변하는가. 즉 y가 사실은 어찌 보면 종속이지만 주인공입니다.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 수요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알아보는데, 이게 뭡니까? 독립변수고 종속변수인데 어떻습니까? 나머지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죠? 만약에 가격 위의 변수가 만약 여기 중간에 개입돼 버려가지고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걸 다 왜곡시켰다 했을 때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뭐라 그런다? 제3의 변수,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외생 변수. 그럼 이런 것들은 뭐야? 내생 변수겠지, 그지? 외생 변수.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홈런을 쳤는데 가격이 떨어졌어. 수율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우연하게 되는 변수들도 있을 거고, 그지? 그죠? 예. 전후 관계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이 떨어졌는데 해필이면 그날 가격 떨어질 때마다 비가 많이 와. 비가 올 때마다 가격이 많이 떨어져. 그래서 수요가 올랐어.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왜곡될 수가 있잖아, 그지?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외생 변수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 되면 좀 더 우리가 이게 개입이 안 돼야 좀 더 현상을 좀 간명하게 심플하게 설명하기가 쉽죠. 그래서 인과성을 분명히 따지기 쉽다. 그래서 제3의 변수를 일단은 통제를 합니다. 통제. 그 다음에 객관성. 여러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도록 여러 학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 그죠? 정도, 정확도, 디그리, 뭐 디그리 정도도 되고, 뭐 어큐러시, 그지? 정확도도 되고, 뭐 정도도, 뭐 어느 정도의 디그리도 되고, 예, 예, 그겁니다. 객관적, 얼마나 객관적이냐, 그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거든. 과학은 객관성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론으로서의 훌륭한 어떤 뭡니까? 평가 기준이 돼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이론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개념과 이론의 차이는 뭐냐? 개념과 이론의 차이. 자, 개념, 뭐, 잘 알 건데, 여러 가지 사건 및 현상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용어로 추상화한 것. 그지? 여러분들이 컨셉, 개념 잘 알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려 보라 그러면 잘 못하잖아. 그지? 그지? 근데 뭐라고? 여러 가지 사건 및 현상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용어로 추상한 것이다. 자, 개념의 조건이 그럼 뭐가 되냐? 개념의 조건, 한정성, 그지? determinacy, 그다음에 제일성, uniformity, 그다음에 구체성 및 일반성입니다. 자, 한정성, 개념의 명확성 수준을 봅니다. 한정, 딱 정확하게 this라고 that이라고 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명확한 게 있어야 되고, 한정성. 그다음 제일성,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뜻으로 이해돼야 되는데, 뭐 중의적으로, 이중적으로 의미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다음에 구체성 및 일반성, 개념의 추상화 정도가 구체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고 일반성,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의 조건이, 여러분들 개념의 조건을 적어라 그러면 한정성, 제일성, 구체성 및 일반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이론. 이론은 당연히 개념들로 구성되죠. 개념은 이론의 부분 집합이잖아, 그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상승하면은 수요가 떨어진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올라간다. 이런 거잖아, 그지? 됐죠? 이게 일종의 뭡니까? 수요 이론이 되고, 수요 법칙 또는 공급 법칙, 그지? 수요 이론, 공급 이론이 되는 건데, 자, 여기는 뭡니까? 아까 가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공급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 그지? 어떤 재화를 갖다가 우리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수요죠, 그지? 그지? 재화를 갖다가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욕구, 주고자 하는 어떤 의도, 이게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봅시다. 자, 이론은 개념들로 구성되며 사회현상 및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그죠? 설명을 제공하고, 경험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죠. 예,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의 모든 선배 과학자들이 다 실험을 통해서 하거나, 어떤 뭐 수학을 통해서 증명하거나,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증거를 남겨놓거나, 그죠? 예, 다 이게 증명된 것들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이건 뭐냐? 자, 개념적 정의. 말 그대로 뭐죠? 무엇은 무엇이다? 정의죠, 정의. 일반적으로 정의라는 말은 개념적이라는 말이 생략되지. 뭐 개념의 정의 또는 접수해가지고 정의, 그죠? 무엇은 무엇이다 시의 사전적 정의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념적 정의라 그러고, 그럼 조작적 정의는 뭐냐?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지, 그지? 추상적 개념을, 어떤 현상을 딱 봤는데 딱히 어떤 걸 딱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설명하는 게 잘 생각이 안 나. 고민 끝에 하나의 용어들을 만들어내죠, 그지? 예, 그런 것들이죠. 추상적 개념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측정할 수 있도록 관찰 가능한 구체적인 지표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뭐 의미한다, 그지? 예, 의미한다. 그런 거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새로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신조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지? 예, 뭐 우리가 옛날에 여러 가지 뭐 무질서한 상태, 그죠?
무질서한 상태,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정의해서냐면 아노미라고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지? 뭐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사회들 많이, 그 용어가 적절하다. 저 개념이 적절하다. 획득되면, 즉, 개념의 이런 조건을 만족하면은, 어떻습니까? 개념으로 되는, 조작적으로 정의했던 것들도 하나의 어떤 확정적인 개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죠. 자, 됐고요. 다음, 연구 모형. 연구 모형 뭐냐? 앞에서 잠시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걸 말하고 싶은 것, 증명하고 싶은 것을 우리가 가설이라 하잖아. 그지? 이 가설을 갖다가 나타내는 방법이죠. 나타내는 방법인데 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기무가설이라든지 대립가설 같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모형을 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고, 뭐 그림을 통해서도 이렇게 제시를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봅시다. 연구 모형, 연구하는 모형이죠. 모델. 자, 현상들을 구성하는 개념들을 모아서, 현상들을 구성하는, 개념이라, 그 현상들을 구성하는 핵심들을 모아서 구조화 시켜 놓은 거다. 구조화. 예, 구조화 시켜 놓은 것이다. 논리적으로 딱 틀이, 딱 나무 틀이처럼 구조화 시켜 놓은 것이고, 목차처럼 복잡한 사회 현상을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 작성하는 거다. 그지? 쉽고 간결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성된 것을 말한다. 그지?